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 역사적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잘한다. 핵심 기술은 결국 선진국 것이다. 소재와 부품은 영원히 수입해야 한다는 말들을요. 하지만 2024년, 아니 정확히는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자랑스러운 기술 종주국 미국이 한국산 가스터빈을 구매하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100년 넘게 미국, 독일, 일본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그 시장에 한국이 정면으로 돌파한 겁니다. 내용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이 독자 가스터빈 개발을 선언했을 때 서방 기술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냉소와 조롱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스터빈을 꿈깨라. 그건 30년은 일찍 태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내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 조롱이 오히려 도전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스터빈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섭씨 1900도가 넘는 초고온 환경에서 1분에 수만 회 회전하는 터빈. 이것을 만들려면 특수 합금, 세라믹 코팅, 냉각 채널 가공 등 수십 가지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개발한 특수 합금 기술을요. 유럽은 거절했습니다. 비밀 기술이라며 세라믹 코팅 기술을요. 일본은 독점했습니다. 냉각 채널 가공 기술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한 번의 실험을 위해 수억 원이 들어가는 소재 연구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2005년 첫 시제품은 500시간도 못 버티고 고장났습니다. 2008년 두 번째 시제품은 냉각 시스템 결함으로 실패했습니다. 2012년 세 번째 시도에서도 효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우리는 해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 5번째입니다. 김포열 병합발전소에서 1만 5천 시간 이상 무중단 운전에 성공했습니다. 1만 5천 시간이요. 거의 2년을 쉬지 않고 돌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270메가와트급에서 시작해 이제는 380메가와트급까지 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단 10년 만에요. 여러분, 미국 시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가스터빈 소비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10년간 입찰 자격 박탈입니다. 품질 기준을 못 맞추면 연구 퇴출입니다. 납기를 어기면 천문학적 위약금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갑자기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는 첫째, AI 혁명의 전력난입니다. 지금 미국은 AI 붐으로 인한 전력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하나를 돌리는데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부족합니다.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 주문하면 2년 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멘스에 주문하면 역시 2년입니다. 미쓰비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안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요. 둘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은 GE 제품보다 20% 저렴합니다. 380메가와트급 터빈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500억 원입니다. 20%면 300억 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에 3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오히려 더 높은 효율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두산의 가스터빈은 연료 효율 63%를 달성했습니다. GE의 최신형 HA 시리즈가 61에서 62%입니다. 지멘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같은 양의 가스를 태워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블룸버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을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다. 이제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공급자가 됐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의 공급자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급자로 말입니다. 100년 넘게 GE, 지멘스, 미쓰비시 이 삼각 카르텔이 세계 시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기술을 공유하며 제3국의 진입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분할하고 신규 기업의 등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세계 가스터빈 시장은 3강 구도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4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스터빈과 전투기 엔진 이 둘은 사실 같은 기술입니다.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키고 터빈을 돌리는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차이는 크기와 회전수 그리고 용도뿐입니다. 즉,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전투기 엔진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산이 확보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1700도급 고온 합금 블레이드입니다. 1700도가 얼마나 뜨거운 온도인지 아십니까? 철이 녹는 온도가 1538도입니다. 철이 녹아내리는 온도보다 더 뜨거운 환경에서 금속이 멀쩡히 견뎌야 합니다. 그것도 1분에 수만 번 회전하면서요. 조금이라도 합금의 내열 계수가 낮으면 금속이 변형되고 터빈이 터져버립니다. 자칫하면 발전소 전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입니다. 일반 금속은 수많은 결정이 뭉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결정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결정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결정과 결정 사이의 경계, 그곳이 가장 약합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단결정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통째로 하나의 결정이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강하고 더 오래 견딥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만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블레이드 표면에는 세라믹 단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 덕분에 내부는 800도 정도로 유지되면서도 외부는 1700도의 열에 노출됩니다. 동시에 블레이드 내부로 냉각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 냉각 채널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백 개 뚫어야 합니다. 그것도 복잡한 3차원 구조로요. 0.1mm만 어긋나도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블레이드가 망가집니다. 일본이 이 기술로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는 미국 GE의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엔진입니다. 애프터버너 없이도 14,770파운드급 추력을 내고 애프터버너를 켜면 22,000파운드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115억 원입니다. KF-21은 엔진이 2개 들어가니까 230억 원입니다. 우리가 120대를 만든다면 엔진값만 2조 7,6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은 구매 가격의 2배 이상입니다. 30년간 운영하면 총 8조 원 가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입니다. KF-21을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에 7%의 기술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팔 때마다 엔진 때문에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뭘 하고 있을까요? 두산의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1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F414가 14,770파운드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2025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서 2039년까지 시제품 제작과 시험 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년입니다. 긴 시간 같지만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으로는 빠른 편입니다. 미국이 F135 엔진을 개발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개발 체계도 완벽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 설계를 맡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소재와 터빈, 블레이드, 압축기를 담당합니다. 이건 과거 GE가 프렛 애니트니, 롤스로이스, 사프란과 협업하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한국형 미니 롤스로이스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계산 좀 해드리겠습니다. KF-21 120대에 F414 엔진 240개를 장착하면 2조 7,600억 원입니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30년간 약 8조 원입니다. 만약 국산 엔진을 개발한다면 개발비로 3조 3천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이후 생산 단가는 대당 6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이죠. 120대 생산 비용 1조 4,400억 원. 유지보수 비용 3조 원 부품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저렴합니다. 총 4조 4,400억 원입니다. 개발비 3조 3천억을 합쳐도 7조 7,400억 원입니다. 미국 엔진을 쓰는 것보다 2,600억 원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산 엔진을 장착하면 수출이 자유로워집니다. 미국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7% 기술료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KF-21을 수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이라면 미국 엔진을 쓰면 70억 원을 미국에 줘야 합니다. 50대를 수출하면 3,500억 원을 미국에 줍니다. 국산 엔진이면 그 돈이 우리 몫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적 자립입니다. 지금 KF-21 블록 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훌륭하지만 5세대는 아닙니다. 5세대 전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스텔스 성능 내부 무장창이 필요합니다. 이건 블록 2에서 구현됩니다. 둘째, 고급 항전 장비 A사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이것도 개발 중입니다. 셋째, 초음속 순항 능력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 1.5 이상으로 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추력 편향 노즐 엔진 추력 방향을 바꿔서 급격한 기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로 엔진 문제입니다. F414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좋은 엔진을 팔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2030년대가 되면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에 무인기 2대에서 4대가 편대를 이룹니다. AI가 조종하는 무인기들이 유인기를 호위하고 선제 공격을 하고 정찰을 담당합니다. KF-21 120대를 운용하려면 무인기가 최소 240대, 최대 480대 필요합니다. 이 무인기들을 어디서 구할까요? 미국에서 사올까요? 그럼 또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더 큰 문제는 KF-21과 무인기를 연동하려면 우리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미국 업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안상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무인기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엔진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엔진이요. 가스터빈 기술이 있으면 무인기 엔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방산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탱크를 불가능하다 K2 흑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말도 안 된다 장보고급 도산 안창호급을 진수했습니다. 한국이 초음속 훈련기를 T-50 골든 이글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KF-21을 하늘에 띄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201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총알과 포탄을 수입했습니다. 지금은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폴란드에만 600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2015년 전투기는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은 KF-21이 하늘을 날고 여러 국가가 구매 의사를 타진합니다. 2015년 가스터빈은 전량 수입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수출합니다. 단 1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 당연히 경계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적입니다. 일본? 과거의 적이죠. 하지만 일본은 정체돼 있습니다. 중국이 진짜 경계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예측이 안 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KF-21을 평가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제20으로 우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한국은 5세대기를 만들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동급의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더 초조합니다. 일본은 F2 전투기 이후 40년간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F3을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영국과 이탈리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로 KF-21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우리 F2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일본 방위 산업의 큰 위기다.
한때 일본은 한국을 아예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경쟁자로, 아니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폴란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는 품질도 우수하고 납기도 빠르다. 유럽 무기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을 검토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UAE는 천궁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도 있고 러시아 S-400도 검토했지만 결국 한국 천궁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적극적입니다. KF-21 공동 개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원합니다. 왜일까요? 서방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정치적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무기는 싸지만 품질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품질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정치적 조건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납기가 빠릅니다.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자, 이제 2040년을 상상해 봅시다. 김포열병합 발전소에서 시작된 가스터빈 기술이 전 세계 발전소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유럽의 친환경 발전소, 중동의 대규모 에너지 단지, 모두 한국산 가스터빈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KF-21 블록3가 날아다닙니다. 국산 엔진을 장착한 진정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로 눈부신 기동을 보여주고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 1.8로 순항합니다. 그 옆에는 4대의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산 엔진이 장착된 한국산 AI가 조종하는 무인기들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폴란드 공군, 사우디 공군. 세계 각국의 하늘에서 한국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술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우리가 표준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표준을 따릅니다. 우리가 혁신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혁신을 모방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독립입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빠 세대는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어.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쓰고 한국 제품을 사고 한국 엔지니어를 존경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960년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대 우리 세대는 IT와 문화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기술 독립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너무 어렵다. 미국 거 쓰는 게 낫다.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든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우리 기술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K2 전차를 개발할 때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KF-21을 만들 때도 꿈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가스터빈을 개발할 때도 30년은 이르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는 항상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3조 3천억 원이나 들이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제가 답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5조 원 이상을 절감합니다. 둘째, 전략적으로 필수입니다. 진정한 국방 자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기술적으로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항공우주, 에너지, 소재 산업 전체가 도약합니다. 넷째, 국가 위상이 올라갑니다. 기술 종주국 대열에 들어섭니다. 3조 3천억은 투자입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수익률은 수백 %가 될 것입니다. 2039년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 시제기가 처음으로 이륙합니다. 엔진의 굉음이 하늘을 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룬 순간의 함성입니다. 활주로 옆에는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이 서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밤낮 없이 연구실을 지킨 그들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환호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국민이 그 장면을 TV로 지켜봅니다. 우리가 해냈다. 단 5글자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70년 산업사의 모든 땀과 눈물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가스터빈과 전투기 엔진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에 올라가는 그 위대한 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1950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리고 2040년 우리는 세계 5대 기술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룰 미래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 순간, 한국산 엔진을 단 KF-21이 하늘을 나는 그 순간,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의 경의를 표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